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좀 시장 하락하니까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미국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S&P 500은 이틀 연속 좀 하락했습니다. 네네. 지난 주말에 조금 하락했었는데요. 나스닥은 지난주 내내 올라갔거든요. 닷새 연속 올라간 게 또 네네. 올해 들어서 처음인데요. 그에 따른 어떤 반락 정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분위기가 좀 커졌죠. 2% 이상 하락하니까 또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하튼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섹터로 보면 유틸리티라든가 부동산 정도, 즉 시장에서 뭐 성장보다는 약간 좀 방어적 섹터 네네. 이런 쪽만 조금 올라가거나 보합 정도였고요. 나머지 많은 개인 투자가들, 뭐 우리나라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개인 투자를 많이 하는 소위 성장이라고 몰려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임의소비재, 기술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류되건 간에 어떤 많은 분들이 성장이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제법 좀 많이 빠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유가는 이제 경기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마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셧다운 됐고요. 네네. 시안 같은 거를 포함해서 한 3개 도시는 일정 수준 부분적으로 지금 셧다운이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중국 이거 또 이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유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3% 하락했지만 실제로 보면 오늘도 10년물과 2년물 금리는 역전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제일 무서운 건 역시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가 108포인트까지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유로면 유로, 그리고 엔화면 엔화, 한국 원화면 원화에 대해서 아주 강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 이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번 실적 시즌에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죠. 무슨 매출이건 이익이건 뭐 인플레이션이건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 특히 유틸리티나 일부 제외하고 해외 수출이 조금이라도 해외 매출 비중은 상당 부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은 머리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들이 상당히 이번 실적 시즌의 가장 키워드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번 실적 시즌에서 어떻게 좀 보여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미쳤는지. 나이키 때 딱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네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나라 화폐의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달러로 환산한 거 보여줬을 때 한 3%포인트 정도 줄어든 거 보여줬고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에서 3% 정도 이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계속 달러가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 2분기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물론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3분기에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체적인 시장 60%가 미국, 40% 해외,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건 84%라고 네네. 말씀드렸고요. 애플은 이제 미국 비중이 42%, 해외가 58%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주요 국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퀄컴은 96%입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이 많아서 그럴 거라고 네. 알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59%, 메타 플랫폼도 59%, 애플은 말씀드렸다시피 58%, 알파벳은 54%.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외 매출 비중이 많건 적건 간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번 실적 시즌 하여튼 키워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에는 우리가 흔히 커런시 뉴트럴 뭐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보겠네요. 그 네. 실적 발표에서. 알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가 하락의 원인이 여행 관련주에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중국에서의 지금 여행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으나 지금 마카오가 또 셧다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마카오는 여하튼 여기 사람 제일 많이 가고 중국 사람들은 많이 가는 곳인데요. 지금 마카오가 일주일 셧다운이 발표됐기 때문에 관련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웰리저도 6.4%, 라스베가스 엔저 같은 경우는 6.3% 급락했습니다. 트위터가 10% 하락하는 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 날 시간 장 마감하고 상당히 5, 6% 정도 올랐다가 이제 2% 정도 끝났는데요. 오히려 결과로 보면 오늘 6%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웰스파고가는 중립 의견 유지한 채 900에서 820달러 떨어뜨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역시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겠고요. 하여튼 이번 어제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이 딜이 완전히 끝나는 거를. 그러니까 트위터에 대한 인수가 완전히 종결되는 거가 확인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아직 멀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전체주 주가가 오늘 전체 흘러내리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흘러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은 대부분 3, 4%에서 적게는 2% 내렸습니다. 알파벳 3% 내렸고요. 아마존은 3.2% 내렸습니다. 아마존이 곧 이제 미국에서 프라임 데이에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실적 시즌에 6월 30일 날 아마존 프라임이 지금은 정체될 것이다. 네. 이 미국 내 수요 그 프라임 멤버십이 1억 7,200만 명 정도로 이번에 예상되면서 늘어난 게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프라임 멤버십이 우리나라에 해당이 없지만 20달러 올려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달러 올려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서비스를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블룸버그에서 오늘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메타 플랫폼은 4.6%나 또 하락했습니다. 니덤에서 중립에서 매도로 바뀌었고요. 넷플릭스는 잠시 전에도 외국 해외 매출 비중이 60% 정도 약간 못 미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넷플릭스 5.1%인데요. 2분기 구독자를 이미 회사 측에서 200만 명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난 실적 시즌에 말을 했었는데요. 바클레이즈는 이거보다 클 것이라는 얘기죠. 280만 명까지 감소한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룰루레몬과 언더아머가 오늘 두 개 다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제퍼리스에서는 룰루레몬이 경쟁 심화가 오래된다면서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도로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375에서 200달러까지 그냥 반 도방을 냈고요. 언더아머도 20달러에서 10달러. 언더아머는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공교롭게도 좀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또 안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그런데 자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과연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저는 사실 내심 기대하기로는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좀 그렇게 반응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반응,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 분석할 수도 있죠. 네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반등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 물론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잖아. 6개월, 1년 후에는 이 가격보다 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만들 심정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실적 시즌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두 가지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느냐 안 쳤느냐. 아니면 피크를 고칠 거냐 아니면 좀 이어질 거냐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또 수치가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발표된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지속될까? 피크 실적도 계속 더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크레스 캐피털의 창업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닝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기업들이요.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의 둔화, 연준의 공격적 통화 정책들이 요인되면서 시장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알리안스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13일 날 발표된다고 여러분 알고 네네.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헤드라인은 8.6%였는데 이번에는 8.7%가 컨센서스입니다. 일부에서 더 내려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컨센서스는 8.7 정도로가 지금 대충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보다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실적이 인플레이션 낮아지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이번 달에 말에 발표된 GDP라는 거 꼭 좀 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블랙락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리세션의 리스크가 정중앙에 지금 진입해 있다는 얘기죠. 미국 경제가 이익 전망도 하락이 더 불가피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는 전략은 자기네가 권할 수 없다. 지금 여전히 기다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BS는 목표 지수를 또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면 월가에서 거의 일주일에 두세 군데씩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2022년입니다. 금년 목표치는 기존에 4850에서 4150으로 내렸고요. 내년은 5000에서 4400으로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월가의 최고는 4900, 최저는 3900으로 여전히 100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평균은 4512이고요. 중위값은 4500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번 실적 시즌은 과연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핵심 포인트가 기존에 생각했던 기업들의 이익보다는 좀 더 낮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게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적 시즌이라는 거는 미국은 거의 1년 정도 앞서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추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되면 항상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실적 시즌이 나오기 직전에 보면 나오게 되면 눈높이가 좀 낮아졌다가 네네. 막상 발표되면
실적 그보다 좋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계단식의 약간 하락했다 올라가고 하락했다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 2분기 이익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적이 발표됩니다. 당장 내일 모레부터 발표되는데요. 2분기 이익은 전주에는 4.1에서 오히려 또 4.3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약간 특이하게 약간 올라갔습니다만 3월 말의 전망에 대비해서는 5.9에서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많이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2019년부터요. 분기별 이익 증감률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만약 이번 분기에 4.3 정도 끝난다 그러면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나오지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실적은 보통 78% 정도가 눈높이 이상이나 맞추거든요. 네네. 그리고 평균 9% 정도 상향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낮게는 8에서 크게 보면 10% 정도의 이익 증가가 나올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평균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보다 그 사이에 어떤 끝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연간 이익 전망인데요. 연간 이익 전망이 3주째 조금 내리다가 이번 주에는 오히려 또 조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로 그냥 기술 통계적으로 내는 것이 되겠고 집계하는 거가 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현실과 수치랑 이제 괴리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지난주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16배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분기 이익 성장률이 지난 6월말 대비요, 한 보름 전 대비요, 올라간 것은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전부 다 조금씩 오히려 2분기 실적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워낙 내려간 건 좋고 에너지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익 전망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 조정 비율인데요. 이익 조정 비율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익 조정 비율은 여러분들 개별 기업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S&P업의 전체를 보셔도 되는데 그냥 작년, 재작년에 보면 대부분이 6대4로 항상 상향되는 게 많았는데요.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추세를 보셔야 되겠죠. 진한 파란색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 대비하면 지금 35% 기업만 이익 전망이 상회했고요. 65% 정도는 이익 전망을 하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수치가 지난주보다 약간 올라갔지만 이렇게 낮은 추세가 3주 연속 이어지는 것은 이번 주 들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눈높이가 지금 전망 자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은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만 보시면 펩시부터 해서 델타항공 같은 것이 나오겠고요. 아마 이번 주 주말부터 해서는 은행주가 실적 발표되는 시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우려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가이던스도 보수적으로 발표할 것 같다. 네, 그 부분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가이던스는 이제 항상 보면 미국의 가이던스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표하는 건 경우 없습니다. 수치로 보면 긍정적이다, 파저티브다, 아니면 부정적이다, 네거티브인데요. 네거티브가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인데 이번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네거티브가 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고요. 이번 시즌에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키워드는 결국은 환율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다만 문제는 그렇게만 앞서 보여드린 그림 정도로만 나와도 행복한데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이 믿는 거죠. 이 그림은 팩트셋의 레피니티블 기준으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2022년, 3년, 4년의 전망치인데요. 지금 어찌된가 플러스가 계속 나고 있는데 저게 이제 리세션이 들어가면 저게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나면 저 수치보다 평균 15%까지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가 $230이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들어가면 올해 리세션이 들어가면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200가 가는 거고 내년에 들어가면 내년의 전망보다는 더 내리면 내년에 $210, $220로 훅 줄어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적으로 좀 이번 실적 시즌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